폭염이 이어지면서 강과 호수가 지독한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특히 4대강의 녹조가 심해지면서 식수원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한강에도 처음으로 녹조 제거선이 투입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현주 기자와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올여름에 정말 이례적인 폭염만큼 녹조가 정말 심각하다고요? 네, 4대강은 물론이고 호수까지 마치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이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혜 수문을 열어놔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게 낙동강 달성보의 모습인데요. 네. 지난 16일부터 수문을 열어놨는데도 온통 초록빛입니다. 오히려 방류 다음 날이었던 17일에 달성보의 남조류 개체수는 물 1ml당 18,000여 개로 방류 전보다 3배 넘게 급증해 수질 예보 관심 단계까지 발령됐습니다. 그렇다면 낙동강 하류 쪽은 어떨까요? 네, 역시 녹조와 부유물로 덮여 있는데요. 낙동강 합천 창녕보는 지난 8일 남조류 개체수가 15,000여 개였는데 방류 후인 지난 17일 10배나 증가했습니다. 금강도 다르지 않는데요. 이달 초에 세계보에서도 수문 방류를 했지만 녹조가 서너 배 이상 짙어지면서 관심과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보시는 건 영산강 승촌보의 모습인데요. 강 줄기를 따라서 수백 미터의 녹조띠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4대강 사업으로 보가 설치되면서 강물 흐름이 느려졌고 여기에 폭염이 더해지면서 아무리 방류를 해도 또 펌프로 산소 공급을 해봐도 상황이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음료인 녹차 라떼를 빗대서 녹조 라떼라는 말이 생긴 지는 오래고요. 강이 아니라 푸른 잔디밭 같다, 또 거대한 축구장 같다는 등의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수라고 사정이 다르진 않는데요. 이곳이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입니다. 보시면 물고기가 폐사했고요. 또 녹색 물 속에 손을 한번 집어넣어 봤더니 끈끈한 녹조류가 손가락에 걸려서 올라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한강의 모습인데 1년 전에 촬영한 건데요. 올해도 크게 다르진 않다고 합니다. 한강 하류는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은 나은 편이지만 예방 차원에서 오늘 처음으로 녹조 제거선 2척이 시범 투입됐습니다. 녹조를 응집해서 물 위로 띄운 다음에 흡입해서 수거하는 방식인데요. 이 4대강 사업 이후 심해진 녹조 때문에 환경단체 등에서는 보를 철거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강도 강이지만 바다도 폭염 때문에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네,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거의 아열대 바다처럼 돼버렸다고 하는데요. 특히 양식장 어류가 폐사가 잇따르면서 해양수산부가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이 서해 천수만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인데요. 저렇게 폐사한 우럭을 건져내는 게 하루 일과가 돼버렸습니다. 남해에 있는 경남 통영 등지의 양식장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고요. 비교적 시원하다고 여겨졌던 동해의 육상 양식장에서도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남해, 서해, 동해 할 것 없이 수온이 30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양식 어류는 수온이 28도가 넘어가면 며칠도 버티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수온으로 인한 피해액은 오늘까지 42억 8천만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해양수산부는 폭염과 적조로 피해를 본 양식장이 이른 시일 안에 재개할 수 있도록 어린 물고기 입식비를 양식장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돕기 위해서 긴급 경영 안전 자금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할 특별수사팀장 오늘 첫 출근했죠? 네,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인데요. 아무래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진상을 파악하고 나온 결과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면. 하지만 민감한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민정수석이 보통 수사 보고를 올리는 관례가 있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하실까요? 좀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얘기하고 하여튼 걱정 안 하시도록 잘 하겠습니다.
네, 윤 특별수사팀장은 우병우 수석과는 사법연수원 19기 동기이고요. 네. 이석수 감찰관이 이 두 사람의 선배입니다. 이르면 오늘 특별수사팀 구성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특별수사팀은 이석수 감찰관이 수사 의뢰한 우수석 아들의 의경보직 변경 특혜 의혹, 또 처가의 가족회사와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게 됩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우수석 처가의 강남 땅 부당거래 의혹 등도 함께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석수 감찰관에 대해서는요,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네.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격호 총괄회장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요? 네, 원래 자산 5조 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인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총수나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돼 있는데요. 네.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경호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제재 내용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롯데에 보냈습니다. 롯데의 국내 11개 계열사를 지배하는 일본 계열사죠. 광윤사와 롯데홀딩스 등의 지분을 신 총괄회장이 보유하고 있었지만 기타 주주로 공시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총수 일가의 내부 지분율은 78.6%에서 62.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신동빈, 신동주 형제의 경영권 분쟁이 있기 전까지 일본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해 롯데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지난달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열고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김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